반갑습니다. 넥스트 먼입니다. 이번에 할 종목 금호석유이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죠. 우선 과거의 차트를 좀 점검해 볼게요. 1차적으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 다음 2차, 3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다가 이제 3중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이 매집을 하고 있거든요. 기관이 이렇게 매집을 하는 이유에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볼 건데, 그 전에 우선 처음부터 볼 거는 지금 2024년도 4분기 실적, 정확하게는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매출액과 그리고 수익성의 그 변동된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오늘 공시를 했습니다. 우선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공시 내용을 보면 분명히 좀 안 좋아요. 매출액은 상승했을지 몰라도 영업이익은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어제 발표를 하자마자 좀 약간 음봉을 띄면서 좋지 못한 흐름을 띄웠죠.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를 하면 여기에요. 어제 발표를 하고 떨렸네요. 다시 하겠습니다. 됐네요. 예, 이 부분 발표를 하고 음봉이 나왔어요. 매출액은 보면 상승을 했는데 실적 수익성이 좋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도 안 좋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기관은 계속 매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잠시 기관의 수급만 좀 보고 금호석유에서 발표를 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저께 발표를 했었을 때 분명 안 좋았어요.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매집은 멈추지를 않았죠. 기관이 매집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상황이 그렇다, 그런 부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우선 말을 했고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자료는 바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 시 회사는 공시를 해야 됩니다. 주주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이 30%에서 15% 정도, 대규모 법인이면 15%예요. 중견, 중소 쪽이면 30%고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법인이기 때문에 15% 이상만 변경이 되더라도 이렇게 공시를 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떨어졌는지, 영업이익률이 왜 이리 떨어졌고 당기순이익률이 왜 이리 떨어졌는지 반드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보실 필요는 없고요.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변동의 주요 요인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석유화학 시황 약화로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지금 얘네들이 잘못 적었어요.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이거예요. 하지만 스프레드가 감소하여 수익성이 하락을 했다. 내용이 좀 어렵죠. 이 부분을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은 석유 원료죠. 석유의 원료예요. 수입을 해가지고 가공을 해서 국내에 판매를 하거나 혹은 수출을 하는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석유 원료는 사우디든 북미든 수입을 해와야 돼요. 근데 이때 환율이 올라가면요, 수입하는 입장에서 원자재의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이것 때문에 매출 원가가 상승해서 수익성이 악화가 됩니다. 이때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 부분을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스프레드가 안 좋아졌다는 말은 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서 수익성이 약화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약간 고급진 용어로 한다고 하면 스프레드가 감소해서 수익성을 하락했다, 이 한 줄로 요약이 되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환율 상승으로 인한 스프레드가 감소를 해서 수익성을 하락을 한 겁니다. 다시 위로 한번 잠시 올라갈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봤었을 때 매출액은 분명히 증가를 했어요. 매출액은 증가를 했는데 지금 영업이익률이랑 당기순이익률이 감소를 했잖아요. 작년 대비로 본다고 하면요. 전분기 대비죠. 그래서 2024년도 4분기의 실적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안 좋아지게 된 제일 큰 사유는 바로
스프레드 감소. 그 스프레드 감소의 또 근원적인 원인은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요.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런 거는 반복해서 적어드리면 기억에 남으시니까 한 번 더 적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가면 원자재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기업은 수익성이 약화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2024년도 4분기 기준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환율 올라갔다는 게 죄송합니다. 25년도 1분기 2025년도 1분기 때 환율이 감소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수입하는 원자재의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아지죠. 고급진 말로 여기 적혀 있는 스프레드가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면 2025년도 1분기, 2분기 때 환율만 안정화된다고 하면 금호석유의 수익성은 2024년도 4분기보다 훨씬 좋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2025년도 상반기에 금호석유의 수익성은 굉장히 좋아질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그 전에 매출액이 올라갔으니까요. 매출액이 올라간 상태에서 환율이 떨어진다고 하면 고정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욱더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러한 기대감이 지금 내포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해석하는 방법이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러한 해석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환율을 잠시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환율이 지금 3분기 대비로 4분기가 환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4분기가 어딘지 제가 한번 꺼볼게요. 4분기가 대략적으로 10월, 11월, 12월이잖아요. 그러면 대략 여기가 4분기예요. 그리고 3분기는 7, 8구니까요. 7, 8구니까 대략 이쯤입니다. 확실히 환율의 차이가 크죠. 환율이 4분기 때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금호석유의 4분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아졌던 거예요. 하지만 향후에 환율이 내려간다고 하면 금호석유의 수익성은 좋아지고 주가는 확실히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이 아니죠. 기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잠시만요. 이거 좀 줄게요. 기관이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수급을 볼게요. 그래서 기관이 지금 이러한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의 가장 큰 부분이 외국인이 예치금이 많이 없습니다. 기관이 예치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의 종목을 기관이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주가를 급등시킬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하나오션 이렇게 급등한 거,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급등시킨 거, 초창기 때 바닥을 다지고 대세 상승장의 초반까지 만든 건 다 기관이었습니다. 그 뒤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인은 애초에 우리나라에 있던 주식을 다 팔고 미국 시장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예치금이 없어요. 예치금이 많은 거는 기관이고요. 그래서 기관의 수급이 지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관의 수급인데 지금 기관이 매집을 한다는 것은 금호석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금호석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한번 보실까요? 보세요. 지금 보는 자료는 PBR 밴드 차트라고 하고요. 주가의 고평가와 저평가 구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차트입니다. 왼쪽에 PER 차트는 볼 필요 없고요. 오른쪽에 PBR 차트만 보면 됩니다.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이 부분은 고평가 이용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매우 저평가된 만약에 이 재무구조까지 적용해서 하면 저평가 우량주를 알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금호석유의 주가는 파란색 주가입니다. 이 파란색 주가는 하단에 있는 저평가 우량주를 알려주는 구간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지금 반등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금호석유의 주가는 PBR 밴드의 녹색선에서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주가의 PBR 밴드 회기설이라는 이론이 있는데 가장 많이 지나간 PBR 배수 부분에는 주가가 반드시 돌아간다는 이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보라색 선과 녹색 선에 제일 많이 닿였죠. 그럼 녹색 선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지금 바닥이 닿였기 때문에 녹색 선까지 반등을 한다고 하면 대략적으로 14만 2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금호의 주가는 금호 석유의 주가는 만 11만 정도죠. 3만 원이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는 거죠. 최소한 3만 원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14만 원대에 1차 목표가는 14만 원이고요. 14만 원대에 추가로 더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는 그때 수급을 보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때 수급과 이슈와 테마를 보고 다시 한 번 더 봐야 되고, 어쨌든 1차적으로는 14만 원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14만 원 부분 체크해 드릴게요.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전고점이기 때문에 이때 수급이 중요하겠죠. 어쨌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금속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또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말씀을 드릴게요. 기술적인 분석. 지금 보시면 전형적인 삼중 바닥형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태죠. 삼중 바닥형. 그죠? 그리고 그전에도 한 번 더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컵 앤 핸들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중 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떨어질 때 거래량이 수반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향후 주가가 크게 오르냐 아니면 낮게 올라가느냐가 정해집니다. 근데 보세요. 이렇게 떨어질 때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동반이 됐죠. 삼중 바닥 안에서도 마지막에 슈팅 나오기 전에는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지금도 거래량이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바닥 지점에서도 분명히 매수를 했었을 겁니다. 이러한 매집이 거래량이 동반한 매집이 이루어지면요.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14만 원 이상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금호석유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세 번째 이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 이유, 다섯 번째 이유 있습니다. 근데 시간상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 이유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는 주가와 연관이 되는 지표가 하나 있거든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보세요. 주당 영업 현금 흐름이라 해가지고 한 주당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입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지표거든요. 그 지표를 OCFPS라고 합니다. 지금 주가가 검정색이고요. 이 OCFPS가 파란색이에요. 보세요. OCFPS가 올라가니까 그 전에 OCFPS가 올라갈 것을 알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미리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간 거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가가 선행을 하고 있죠. OCFPS보다. 그리고 OCFPS가 급락하고 떨어지고 오랫동안 떨어질 거로 보이니까 주가는 그 이전부터 팔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OCFPS가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뒤에 OCFPS가 행보 비슷하게 가니까 주가 역시 행보 비슷하게 가죠. 그리고 OCFPS가 크게 떨어지니까 이번에는 후행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죠. 이때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지금 기관이 매집하고 있잖아요. 기관이 금호석유는 OCFPS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면 되겠죠. 다른 재무지표보다는 OCFPS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OCFPS 지금 2025년도 들어왔죠. 그러니까 OCFPS 2025년도, 2026년도 보면 되는 거예요. OCFPS는 다른 말로 한다고 하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아까 한 주당 영업활동으로 인해 유입되는 현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증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2024년도 때 여기가 2024년도에요. 4,376억으로 전년도 대비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 거였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2025년도에 5,724억으로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2026년도 되면 6,456억으로 크게 증가를 하고요. 이것만 본다고 하면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눈에 보이죠. 왜냐하면 주가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앞서서 올라가니까요. 2026년도를 기대를 하고 주가가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네 번째 사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이유, 여섯 번째 이유, 일곱 번째 이유 엄청나게 많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접근만 하더라도 세 개 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혹은 기업의 밸류에이션 측정해서 말씀드리면서 금호석유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다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져요. 그래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요. 금호석유 관련된 부분으로 뭔가 좀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010-2693-7757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금호석유라고 문자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금호석유 말고도 다른 종목에 대한 의문점, 궁금점이 가지신 분들도 연락을 주세요. 그 외에 뭔가
제가 딱 하는 거 보면 제대로 잘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금호석유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어떠한 이유든지 금호석유 문자만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투자 자문사 소속이고요. 금감원에 이제 보고를 하고 합법하게 일을 하는 금감원 내에 있는 합법적인 투자 자문사 소속입니다. 제가 영상을 촬영하면 스윙적인 부분이라든지 중기적인 측면 혹은 중장기 측면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런데 단타도 합니다. 단타도 잘하고요. 팀이 있는데 팀이 단타까지 굉장히 잘하고 스캘핑을 원하시면 스캘핑에 관련된 정보도 드리니까 한번 연락을 주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촬영한 거 보시면서 다른 종목에 대한 분석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해당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